콩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장기가 아닙니다. 콩팥의 주 기능이 혈액 속 찌꺼기를 걸러내 오줌을 만드는 일로 그다지 빛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가치를 잘 깨닫지도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받고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손상된 정도가 극심하여 건강한 콩팥을 이식받거나 망가진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에서 인위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멀쩡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치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도 그런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콩팥 기능의 30 내지 40%를 잃어버려도 대체로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망가진 사실도 모르고 세상에는 콩팥 한 개로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콩팥 기능의 40 내지 70%를 잃어버리면 콩팥 기능이 약해져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므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콩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증상들은 심각해지고 콩팥 기능이 15% 아래로 떨어져 콩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신부전이라 하며 신부전 상태가 지속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투석이나 이식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져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거품이 많아지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손발이 부으며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 빈혈, 구토,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이라고도 부르는 콩팥은 강낭콩 모양으로 등 쪽, 허리 양쪽에 한 쌍이 있는데 길이 11cm로 어른 주먹 크기이며 무게 130에서 150g 정도 됩니다. 콩팥 하나에는 네프론이라 부르는 작은 조직들이 약 100만 개 들어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폐물이 섞여 있는 피가 모세혈관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사구체에 들어오면 혈액이 여과되어 노폐물은 사구체를 둘러싼 보먼 주머니를 거쳐 세뇨관으로 들어갑니다. 세뇨관에서는 물과 영양소 등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이 대부분 재흡수되고 방광이라고도 부르는 오줌보에 모아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은 이처럼 피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방법으로 하루 동안 무려 150 내지 180리터의 물을 걸러 재활용하고 1.5리터 안팎의 오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은 이 밖에도 우리 몸의 체액의 양과 그 안에 녹아있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전해질의 농도 및 산염기 평형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콩팥은 또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혈압과 전해질 및 체액량을 조절하고 조혈인자 효소를 분비하여 골수에서 적혈구 성숙을 촉진함으로써 빈혈을 방지하며 흡수하거나 몸에서 합성된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체내 칼슘과 인의 균형 및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일 잘하던 콩팥이 갑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될까요? 콩팥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고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집니다.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주로 휴식할 때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된 DNA들이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의 최고명이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잘 복구되지만, 반대로 최고명이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원래대로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는 콩팥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콩팥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콩팥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콩팥 세포들이 줄어들어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콩팥에 생기는 질병으로는 급성 콩팥 손상, 콩팥 결석, 만성 콩팥 질환, 신장암과 신부전 등이 있으며 만성 콩팥 질환의 합병증으로 빈혈이나 체액량 증가,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등이 있는데, 콩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부전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게 되는 투석이나 이식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콩팥의 투석은 망가진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 속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몸속의 피를 뽑아 찌꺼기를 걸러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혈액 투석과 영구적인 도관을 삽입하고 이 도관을 통해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복막 투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콩팥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며 삶의 질이 낮고 수명 연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콩팥 이식은 살아있거나 최근에 사망한 사람의 건강한 콩팥을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투석할 때보다 삶의 질은 높으나 콩팥의 공급이 훨씬 부족하여 이식을 받기가 쉽지 않고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콩팥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 생기는 콩팥 질환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콩팥에 질병이 생기면 치료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평소에 콩팥 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도와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콩팥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흔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을 하며 적절히 운동하고 반드시 금연하며 콩팥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높은 혈당과 높은 혈압, 비만을 개선할 것과 약물 오남용을 하지 말 것을 드는데, 특히 물은 하루 동안 무려 150 내지 180리터나 되는 많은 물을 걸러 재활용하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1.5리터 안팎의 오줌으로 내보내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오줌 색깔이 진한 사람은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콩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 열거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포함하여 콩팥 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콩팥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콩팥에 생기는 모든 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